이 시점에 이 가격이 너무 싸 보이더라도요,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다가 다 넣어버려 가지고 투자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내 주식이 아플 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식이 아픈다는 거는 내가 산 주식이 떨어져서 파랗게 멍들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크게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주식이 다시 오를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자연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오르는 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완전 잘라내버리고 완전 도려내버리고 살을 파는 거를 하고 다시 수술을 해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물리치료를 하는 정도의 일정한 적정한 대응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되는 거는 마냥 기다릴 때보다는 더 이제 주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 제가 했었던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예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그 영상에 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때의 이제 치료 방법이 약간의 물리치료라면, 오늘의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픈 거를 대비하는 그런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뭔가 이제 항상 살면서 내 몸이 항상 죽을 때까지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죠. 그래서 아플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집에 뭐 구급상자도 마련해 놓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는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식을 사면 항상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오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미리 계획을 하고 주식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결국엔 주식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과 주식을 금방 그만두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런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1편과 이어서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예로 들었던 종목이 리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때 당시에 이제 리드가 2018년 6월 정도부터 2019년 1월까지 일종의 좁은 박스권 안에서 종목이 이제 주가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뭐 거래 중지도 잠깐 됐었는데, 이때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이때쯤부터 해서 한 10거래, 15거래 정도를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 11,000원대쯤을 저점을 막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죠. 이때 이 종목을 눈여겨봤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투자를 빡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거짓말처럼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더니 3,800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한 70% 정도의 손실을 보는 상황까지 온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냥 이렇게 다시 원금까지 가는 걸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진짜 1년이 됐지, 2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때 떨어지는 시점부터 관리를 적절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때부터 적절히 물량을 덜어내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때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는 얘기는요, 여기 최초의 매수를 하려는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요, 이때 이 시점에 이 가격이 너무 싸 보이더라도요,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다가 다 넣어버려 가지고 투자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주식을 막 분석을 잘하고 내가 이 투자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때가 진짜 매수 타점이다 라고 해서 빡 들어가는 사람들, 이때가 되게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틀린 거였지만 딱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때부터 막 10배, 20배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매수 타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차트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봤던 주식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 내가 전 재산을 딱 넣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막 2배 가고 3배 가고 10배 간다, 그런 식으로 성공을 맛본다 라는 거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라던가 대외적인 환경, 경제 환경, 정치 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만나서 하나의 주식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때가 가장 최저점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되게 어려운 얘기죠. 요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증시가 되게 어렵죠. 코스피는 뭐 3,000, 4,000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지금 가격 몇이에요? 1,900도 어렵잖아요. 1,900도 어렵고요. 코스닥은요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600도 안 돼요. 내가 투자를 하는 와중에 앞으로 언제든지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예측을 한다면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0만 원을 여기다 뻥 넣는 게 아니라 뭐 한 300만 원 정도만 넣는 겁니다. 300만 원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좀 떨어지면 이때쯤에 또 한 뭐 200만 원 넣고, 이렇게 더 떨어졌을 때 500만 원 넣는다.
그러면 굳이 손절하지 않고도요, 여기에서 이제 평단을 이쯤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략 이쯤에서 원금을 회복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매수하는 요령 3가지라고 해서 매수 노하우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받아들여요. 분할 매수? 저런 식으로? 그러면 저거는 실력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좀 기회를 낮추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는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분할 매수를 제가 3분할을 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30%, 30%, 40%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를 예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고, 오늘도 대략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할 매수를요, 만약에 10개로 분할을 해서 10%, 10%, 10%, 10%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9년 1월쯤으로 돌아가서 이때 당시에 이 가격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면요, 정말 100%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에서 10%인 100만 원만 여기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켜봐요. 근데 지켜봤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그럼 여기쯤에서 또한 10%를 또 매수를 해요. 100만 원을 매수를 하죠. 또 떨어져요. 근데 크게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내가 사놓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폭이 크지만 내가 여력이 그만큼 800만 원이 있잖아요, 현금이. 이때 돼서 기분 좋다고 또 800만 원 뻑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100만 원 사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니까 더 떨어지네요. 여기서 또 100만 원 사세요. 시간 지나니까 떨어져요. 여기서 100만 원 사세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제 구간마다, 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 매수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내 평균 매수 단가가 한 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쭉 갔을 때 여기서 또 계속 매수를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렇게 쭉 크게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가 떨어져도요, 내 평균 단가를 대충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다가 그 이상이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예전에 셀프 펀드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셀프 펀드, 주알못들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전 영상 한번 보세요.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 매수 방법에 이제 3분할하는 것, 분할 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내가 주식 초보자든 고수든 매수를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주식의 고수인 것 같아서, 이때의 매수 타점인 것 같아서 이때 내가 전 재산을 꼬라박는다? 일단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주식의 고수가 아닌 겁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내가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고수고, 이때 내가 가진 돈의 10분의 1을 넣는 사람이 하수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진짜 막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난리가 나서 지금 언제 회복될지 솔직히 되게 막막한 상황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이슈와 되게 맞물려서 되게 암울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하는 게 답이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주식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내 경제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 뭐가 답인가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알바하고 인형에다 눈알 붙이는 게 그게 답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답인가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왜 해요? 투자를 왜 해요? 경제력을 좀 한 차원씩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 투자라는 걸 하고, 그 투자의 수단으로 좋은 수단이 주식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식을 안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예측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지금처럼 좀 멀리 보고 가자는 거죠. 10분의 1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분의 1, 50분의 1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분 있죠. 매일매일 10,000원씩 주식 사라, 펀드 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존리 대표님, 뭐 이런 좀 유명하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그냥 주식 모르는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10,000원씩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솔직히 매일매일 10,000원씩 사는 거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일 10,000원씩 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주식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 매일매일 주식을 10,000원씩 사는 것도요,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 10,000원씩 사는 것이 어떻게 될지 나비효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전 재산으로 주식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에
진짜 몰두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10,000원씩 사는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주식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10,000원씩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식을 제대로 공부할 거고 제대로 알아낼 거야. 기업 분석하는 것부터 해서 주식 계좌를 관리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실력으로 쌓아갈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10,000원씩 주식을 하는 겁니다. 평생 내가 주식으로 내 실력을 쌓아가고 자산을 쌓아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주식 이때가 진짜 싸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때부터 10,000원씩 사서 이 주식의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수익을 내고 나와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10,000원이면 1년이면 200만원, 10년 하면요 막 2,3천만원 정도씩은 적립을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10,000원씩 사더라도요. 그럼 내가 그 매일매일 2,3천만원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그게 2억 3억 되는 걸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해서 10년 전에 언제든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수익의 결실을 보면서 나올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자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매도를 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통매도를 해서 그냥 수익을 뻑 챙기는 거 말고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서 앞으로의 수익 가능성도 남기고 실현손익도 남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함께 해 나가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죠. 이 주식이란 거를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주식은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수익을 쌓아가는 거를 계속해서, 그 어느 정도라는 거는 예금 조건보다 높으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면 돼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식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큰 수익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좋은 시장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수익과 손실과 작은 수익과 작은 손실이 합쳐져서 기간이 쭉 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거나 예금 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 투자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러자면 주식을 알고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알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되게 안일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10,000원씩 사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때가 정말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내가 전 재산을 넣으면 나한테 큰 수익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정말 이것도 아니란 생각이거든요. 아니란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가 같이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또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즘에 우리 주식시장 좋지 않죠. 이게 언제 좋아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래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멈추느냐, 주식을 안 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죠. 이렇게 리드라는 게 이때 사서 이렇게 팍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맞으면 이거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그냥 결과를 예측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은 더 삽니다. 그냥. 왜? 이때부터 그냥 더 살라고 한 거기 때문에 더 사요. 그러다가 이때쯤에 그냥 어느 정도 손실을 보면서 좀 나오면서 또 다시 현금 확보를 하고 또 떨어졌을 때 더 사고, 그래서 이때는 이익을 보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르는 상황이든 떨어지는 상황이든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주식에 정말 절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 예측이 틀릴 때가 있고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죠. 손실을 조금씩 보면서라도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주식 투자라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에서 좀 크게 멀리 떨어졌을 때 그냥 변수에 해당하는 것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얼마든지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쉽느냐, 좀 더 어려우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만들어는 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식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요, 정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나빠지는 경우에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걸 과정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놓고서 그냥 마냥 기다려가지고 그냥 좋은 결과를 희망하느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서 관리를 좀 해주느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사면 사고 팔고 그런 거 반복을 해서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뭔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빡 하는 게 한 번에 다 팔아버리고 새로운 걸로 가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주식이란 걸 하면은 여기서 계속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냥 존버, 아니면 마냥 손절,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치우쳐서 뭔가를 답을 내려놓고 주식을 하면 스스로 되게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